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이 검찰의 사기 행각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신성한 재판정에서 이 증거 조작과 기만 행위를 하는 검찰의 뻔뻔한 모습들, 너무 당당해서 깜빡 속았던 증거 조작 내용이 또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고일석 선생님이 작성하신 더브리핑의 기사를 이제 대부분 인용을 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더브리핑에서 짚은 핵심 내용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강사 휴게실 PC의 비정상 종료의 근거로 제시가 되었던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의 설명 안내 페이지가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내용의 이 설명 안내 페이지를 근거로 이제 검찰이 제시를 하면서 재판부를 기만한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USB 접속 사실을 1심에서 얘기했다는 검찰 측의 허위 주장. 세 번째는 검찰이 이제 그 서버 최종 수정 시간을 접속 시간으로 속여서 제출한 8,900여 건의 기록 보고서에 대해서 여전히 정확한 근거 내용을 이제 내놓지도 못하면서도 해당 기록 중 절반 정도는 날짜와 시간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짚어보자면요. 검찰 측이 지난 재판의 그 과정에서 이 증거 1호인 강사 휴게실 PC가 비정상 종료되어 구동이 어렵게 되니까 임의 제출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펼쳐왔었죠. 그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측은 포렌식 결과 모두 정상 종료 기록만 있을 뿐이지 비정상 종료 기록은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PC의 로그 기록을 제시를 했는데요. 검찰 측이 주장해왔던 이 비정상 종료되었다던 그 시점인 2019년 이제 9월 10일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7시 30분 당시의 로그 기록에는 정상 종료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검찰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 10일에 이제 있었던 2차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로그 기록과 같은 로그 기록을 이제 제출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제 제조사 코드까지 함께 제출을 했는데요. 그 제출된 제조사 코드의 이벤트 속성이 시스템 오류, 그러니까 비정상 종료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 근거로 든 것이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의 설명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도 정확히 이제 비정상 종료 시 나오는 메시지라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당 안내 페이지를 캡처해서 근거로 제시했죠. 그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페이지입니다. 일단 검찰 측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영문 페이지로 당시 재판에서 보여졌는데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설명서에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어 내용인데요. 제목은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시작한 종료 시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 작성된 잘못된 종료 이유 코드, 뭐 이러한 제목이죠.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용자가 종료할 때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 잘못된 이 종료 이유 코드가 기록되는 현상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아무튼 아래 노란 표시를 보시면 이제 이벤트 그 아이디가 이제 1074, 그리고 또 그 아래 보시면 종료된 유형을 보게 되면 전원 끄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설명으로는 종료를 시작한 그 사용자가 이제 다른 종료 이유를 제공한 경우에도 0x000500FF라는 코드의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오류 이벤트가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 기록이 된다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문제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번역을 풀어보자면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종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로그 기록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기록이 되는 이상한 증상이 포착이 되었다는 거죠. 더 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윈도우 7 버전에서만 이제 발생하는 증상인데 이후 버전인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수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7이면 정상 종료해도 0x000500FF라는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코드로 시스템 오류 이벤트 그 기록에 이제 남는다는 소리인 건데, 이 말인즉슨 좀 전에 말씀드린 오류 코드 번호는 정상 종료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방청 중이던 분들도 재판부도 깜빡 속았던 이유가 정말 충격적인 그 자료를 이제 검찰이 제시하면서였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더브리핑에서 당시 현장의 그
검찰이 직접 띄웠던 PPT 화면 개념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사를 올렸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제가 앞서 띄워드린 자료랑 이제 좀 뭐가 다른지 딱 보이실 겁니다. 일단 제목이 없어요. 종료할 때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 잘못된 그 종료 이유 코드가 기록되는 현상이라는 전혀 다른 근거 자료를 이제 검찰 측은 비정상 종료 근거라고 제시를 해야 되니까 제목만 쏙 빼놓은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래 이제 증상 부분만 캡처가 되어 있고 동그란 도형이 이제 크게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문구를 볼 수 없도록 가려놨죠. 그리고 도형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제 비정상 종료, 시스템 오류 문제로 이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래 이벤트 코드와 시스템 오류라는 그 문구를 크게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영문 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덧붙여가지고 제목과 중요 문구들을 다 이제 가리는 수법으로 재판에서 소위 사기를 친 거죠. 참고로 더브리핑에서는 1차 공판 때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 정상 종료 증거로 제시했던 이벤트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총 3가지였는데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반박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거는 뭐냐면요. 그나마 하나에 대한 반박조차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바로 2번째. 검찰 측은 USB가 이 동일성,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무결성을 유지하고자 USB 쓰기 방지 장치를 이제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더브리핑의 이제 고일석 기자님이 짚은 팩트는 이렇습니다. USB 쓰기 방지 이것을 기능을 이제 실행을 시키려고 한다면 컴퓨터가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속을 해야만 쓰기가 방지된다는 점. 그리고 쓰기 방지가 기능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USB 접속 기록이 남을 수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이 주장하는 동일성과 무결성은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짚었죠. 그리고 덧붙여 검찰 측에서는 USB를 이제 1심에서 접속한 사실을 밝혔는데 이제 왜 변호인단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1심에서 이미 얘기한 내용을 문제를 지금 와서 제기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다죠. 이에 대해서 고일석 기자님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검찰 측은 포렌식 보고서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USB 접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포렌식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검찰 측이 컴퓨터 포렌식 도구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포렌식 도구인 USB를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USB를 접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속 사실을 1심에서 말했다라고 하는 검찰 측의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고 짚으셨죠. 다음 마지막 3번째. 인터넷 캐시, 그러니까 접속 기록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검찰이 서버 최종 그 수정 시간을 접속 시간으로 속여서 제출한 이 8,900여 건의 기록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관련 보고서에 이제 여전히 정확한 근거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해당 기록 중 절반 정도 이제 날짜와 어떤 시간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 주장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1심 유죄 정황으로 이제 한정했던 심야 시간대를 특정해 전수 확인해 보니까 이게 모두 서버 최종 수정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검찰 측에서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 검찰이 신성한 재판정에서 버젓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근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그 주체가 국정원에서 이제는 검찰과 언론이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이 사냥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민주정부 출범을 막아세우고자 이제 시작이 되었던 여러 사찰 공작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조국 죽이기가 여전히 이어져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박근혜 정부 때처럼 이 국가 주도하에 국가적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졌지만 언론과 검찰, 청산되지 못한 그 거대한 악의 카르텔들이 여전히 같은 규모의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재판의 그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